안녕하세요, 월포TV 나수정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 타이칸 4S입니다. 월포TV. 네, 이미 리뷰한 차량이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 리뷰했던 차량은 월포TV의 가성비 모델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었는데,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약 한 3,4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어서 총 차량 가격은 1억 7,910만원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차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타이칸의 외장 색상은 흰색입니다. 옵션에 좀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색깔에는 돈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흰색 타이칸이 제일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뭐 잘 어울리고 가장 무난한 컬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사이드 윈도우 트림이라고 하는 이 창문 유리의 이 테두리 부분, 이 부분은 하이그로시 블랙 색상으로 옵션을 추가를 하셨어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하지 않으시면은 약간 그 반무광 재질 플라스틱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뭐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광 재질로 그런 게 좀 더 고급져 보이기는 한 느낌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의 트림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광으로 하이그로시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고급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윈드실드, 즉 앞유리는 틴티드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요 반사되는 부분에는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을 실제로 넣으신 분은 저도 처음 봐요.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PDLS 플러스 옵션인데요, 헤드라이트 옵션 중에서는 제일 비싼 옵션이죠. 이게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화면에서는 이 색상이 굉장히 후져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뻐요. 뽕따는 아니고 그 폴라포 소다맛 정도의 색깔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거 색깔 잘 나오도록 영상에 한번 담아 볼 테니까, 혹시나 이 옵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월포TV 영상 시청을 꼭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기능적으로는 뭐 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상향등을 부분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된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충전구입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과 조수석 모두 다 충전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운전석 쪽에 있는 이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AC 단상 5핀을 사용을 하는 완속 충전 규격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DC 콤보로 급속 충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뷰하는 이 타이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개폐식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문짝 하나에 이 90만원이나 하는 이 엄청난 옵션이지만, 지난번 타이칸 차주분께서도 이 옵션이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시고, 은근 이게 타이칸의 필수 옵션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충전구가 열리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약간 그 타르가 탑이 열리는 그 느낌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멋있습니다. 이 옵션을 이제 안 넣게 되면은 충전구가 이렇게 여닫이 문 열리듯이 그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데, 내연기관 차들의 주유구 같은 경우는 주유하는 동안 잠깐 열어놓는 거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을 하는 동안 계속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열려 있으면은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하고, 누가 와가지고 쳤을 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넣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짝에 보시면 일렉트릭이라고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전기차라면 이 정도는 넣어줘야겠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0원짜리 옵션이고, 기본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옵션이고,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타이칸 터보 에어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가격은 310만원짜리 옵션이 되겠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포르쉐 S 모델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빨간색 캘리퍼로 된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 휠답게 전비를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추가가 되지 않은 기본 사양이 되겠고요.
옵션을 만약에 추가를 하시면 여기 뭐 포르쉐 로고를 까만색으로 하거나 이런데 색깔이 들어가는 파란색으로 그런 옵션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약간 기하학적인 그런 무늬가 있는데 전자공학도인 제가 보기에는 약간 PCB 패턴이 아닌가 이거는. 전기차이긴 만큼 배기구는 찾아볼 수가 없겠고요. 그럼 이거 차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스피커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는 적용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외관상 사양들은 지난번 리뷰했던 차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차량에 탑승을 해서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열면 없는데 그 도어등이라고 하는 포르쉐 커티시 라이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바깥이고 오늘 낮이라 안 보이는데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문 4짝에 모두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알리에서 사서 해도 되는 옵션이지만 알리 제품을 포르쉐에 받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은 꼭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입니다. 실내에 들어왔더니 굉장히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석 요거랑 헤드레스트에도 이런 쿠션을 대두셨고요. 특히 요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오늘 날씨가 좋은데 역시 이 파노라마 루프, 요게 지금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진짜 위에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와, 내 차도 이랬으면 좋겠다. 네? 박스 사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옵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실내 색상인데요. 블랙 앤 레드 투톤 가죽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셨어요. 이게 뭐 꽤 비싼 옵션이지만 주변에 출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거의 8할 정도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포르쉐를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게 아닌가. 가성비 옵션 따위는 월포 TV에만 존재한다는, 뭐 어쨌거나 비싼 가격이지만 그만큼 색상 조합 자체가 예쁘고 또 대시보드 이런데 트림 같은 경우에는 다 가죽이 들어가는데 이 가죽의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땡땡땡 불이 들어오는 램프가 있는데 이거 이제 차선 변경 어시스트 LCA라고도 하죠. 사각지대에서 차가 이렇게 다가오면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램프로 알려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파크 어시스트지만 사실 이거는 주차시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을 빠져나갈 때도 이렇게 옆에 사각지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센터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앞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면 유리 윈드실드 옵션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격은 230만 원이지만 사실상 윈드실드까지 해서 총 250만 원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조수석에도 메인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디스플레이가 약간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주고 또 이제 최첨단 전기차다운 그런 느낌을 좀 더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조수석 승객이 뭐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이라든지 음악 재생이라든지 전화 뭐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쉐 차량의 필수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노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앞에 크로노 스탑워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에는 모드 변경 스위치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칸의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그리고 타이칸에만 있는 레인지 모드가 있어요. 레인지 모드 같은 경우는 주행 이외의 전기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이 타이칸의 주행 거리를 최대로 늘리기 위한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에 적용된 실내 옵션은 바로 그 네오다임 액센트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포TV에서 극찬한 가성비 옵션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핸들이라든지 여기 운전석 에어백, 여기 뭐 기어 노브, 여기 크로노 스탑워치, 이거 공조기, 벤트, 그리고 도어 트림, 컵홀더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반무광 금색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금색, 검은색,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 빨간색, 이거 딱 하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포르쉐 이 크레스트에 볼 수 있는 이 색상들 조합으로 완성된 실내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차량 주행을 해보면서 리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참 주행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와 히트펌프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는 배터리 용량과 그리고 출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옵션이 되겠는데요. 뭐 지난번 차량에는 없었던 옵션이라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주행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배터리가 69%가 남아 있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330km로 나와 있어요. 노말 모드에서. 레인지 모드로 했을 때는 348km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잡게 되네. 주행의 약간 느낌은 911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제가 최근에 테슬라의 모델 Y 차량을 좀 타봤는데 똑같은 전기차지만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특히 그 회생제동에서 오는 느낌. 타이칸 같은 경우에 지금 노말 모델로 주행을 할 때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들의 그냥 타력 주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회생제동이 별로 그냥 개입이 없는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주행거리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모델 Y를 탔을 때는 승차감이 이게 약간 울렁거리는 그 롤 같은 것도 좀 심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타이칸은 지난번에 타봤을 때도 확실히 느꼈지만 굉장히 차가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 방지턱을 넘어가도 넘어가는 느낌도 안 나고 뭐 승차감이 중요하고 편하게 타고 싶으면은 이 세단 타입의 차량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SUV가 뭐 공간적인 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의 주행 질감을 좀 많이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레인지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 드는지 레인지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엑셀을 뗐을 때 천천히 나가는 그 느낌은 기존 내연기관 차하고 동일한 느낌이고 조금 속력을 냈을 때 안 밟았는데? 이게 회생제동 그 느낌 안 오지? 나 지금 엑셀 안 밟았거든? 그거를 아예 온오프가 되는 건가? 회생제동 끄는 게 있구나. 회생제동 옵션이 있구나. 한번 켜볼까요? 했을 때 회생제동을 그렇게 해도 느낌이 그치? 그렇네. 원래는 셀 뗐을 때 완전 엔진 브레이크 느낌으로 확 와야 돼.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들 중에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단에서도 엔진 브레이크가 약간 좀 탁 걸리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완전히 연비 위주 세팅의 차량들의 타력 주행의 느낌은 아니지만은 제 차 탈 때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엑셀 딱 오프를 하면은 약간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계기판에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은 여기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존에 제가 타던 미니 JCW도 HUD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선명도가 굉장합니다. 이거는 광량이랑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떠 있는 위치가 제 눈에서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괜찮네 이거. 지금은 e스포츠 사운드 옵션은 꺼져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한데 이거 한번 켜보겠습니다. 확실히 저음이랑 하이톤이랑 같이 좀 세지는 느낌이다, 그지? 네, 타이칸 4S 배터리 플러스의 가속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차이가 있네. 런치도 돼? 런치 되지. 차주분께 허락은 받았는데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 토크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터리 플러스 옵션이 없는 차 같은 경우에도 가속력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런치 컨트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홀드. 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네. 배터리 플러스가 주행거리도 근데 주행거리가 갑자기 확 줄었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0km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서 표시가 되네요. 퍼센트는 67%예요. 2%가 달았거든요. 저희가 출발할 때 대비해서. 근데 지금
현재 노말 모드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317km,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310, 스포츠 플러스에서 302, 그리고 레인지 모드에서는 334km로 표시가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가 않은데 아까 모드 변경한 거를 생각을 못했네.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러면 회생제동이나 이런 게 좀 더 약한가? 지금 회생제동 버튼은 켰고요. 스포츠 플러스로 했을 때 회생제동이 비슷해. 그냥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조금 덜한 느낌? 약간 그 정도 느낌이고, 이 타이칸이라는 차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봤을 때는 그 전기차로서의 이질감이 굉장히 적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타시다가 전기차를 타이칸으로 넘어가신다 그러면 기존 차하고 이질감을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주행은 여기까지 요 정도로 해보고요. 차 진짜 편하다. 이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길 텐데 모든 부분에서 전기차 같지가 않아. 소리 안 나는 거 빼고, 그리고 진동이 없잖아. 엔진 진동. 아 그렇네. 진동이 없어. 어. 오늘 리뷰 차량 이제 전기차인 만큼 충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봐 볼게요. 일단 이제 조수석에 있는 요 충전구가 DC 콤보라고 하는 급속 충전 규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면은 일반 위에는 기존 그 AC 단상 그 완속 충전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DC 콤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주차장에 있는 충전소에 와 있는데요. 해볼게요. 일단 충전 방식 선택하는 게 있어요. AC 삼상, 그리고 DC 차데모, DC 콤보 있는데 저희는 DC 콤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카드. 우와, 케이블이 개 무거워. 아, 돼. 안 되는데. 하얀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공용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을 진행을 해보니까 69%에서 완충이 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2.9km 정도가 분당 충전이 되고, 어쨌거나 한 30%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1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비용은 10,000원 정도 충전을 했을 때 150km 정도가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포르쉐 센터에 가서 충전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시간 정도 충전한다고 봤을 때 한 150km 정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지 않는 동안 뭐 나름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포르쉐의 타이칸 4S 차량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로 편안하고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오늘 이 타이칸 4S 차량의 차주분 함께 만나서 인터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